이번 시간부터는 2019년도 6월 15일 시행한 시도지방지 구급농업체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과목은 식용작물입니다. 그래서 식용작물은요, 앞에 재배약 시간 전에 통합적으로 단원별 출제 분포도 하고, 그리고 출제 총평과 수험 대책을 했기 때문에 바로 문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문제 1번에 보면은 다음에 설명한 6종 방법 그럽니다. 6종 방법에 대해서 찾아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정답이 거기에서 3번 그랬습니다. 그리고 참조는요, 페이지 그랬습니다. 112쪽 식용작물 거기에도 112쪽 꽃가루 그럽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꽃가루 배양에 수록되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재배약을 보면은요, 재배약 쪽에서도 또 배수성 육종에 나와 배수성 육종 중에서 반수체 육종에 들어가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반수체 육종에 그래서 나와 있는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야겠죠. 자, 보기를 봐봅시다. 거기에서 보면은요, 육종연한을 단축시킬 수 있다. 화성벼, 화양벼, 화창벼 그럽니다. 혈성유전자를 가진 개체를 선발하기 용이하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요, 배수성 육종 중에서 그럽니다. 반수체 육종에 대해서 이해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반수체는요, 핵상을 뭘로 가지고 있다? N으로 가지고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 반수체를 염색체 배가하기 위해서 콜리친을 사용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배수체를 만들더라 이 소리입니다. NN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동형 접합자가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이것은요, 영양제하고 똑같은 동형 접합자이기 때문에 빨리 선발해서 이용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육종 연한을 단축할 수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열성 유전자 이용을 줬더라. 열성 유전자 선발 이용이 용이하더라. 바로 재배약에서도 반도체 육종에 대해서 나왔을 때 이게 어렵다, 곤란하다 해가지고 틀린 답으로 나왔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반도체 육종에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요, 화분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꽃가루라 그럽니다. 또는 약배양이다 이 소리입니다. 화분, 꽃가루, 약배양 쪽에서 찾아야겠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약배양했을 때 우리나라 최초의 반수체 육종에 의한 표품종을 합니다. 표품종은요, 최초는요, 화성벼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화영벼, 화청벼 이런 것들이 있겠죠. 화영벼, 화청벼 이런 꽃자가 들어가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반수체 육종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재배약에서도 한 문제, 그리고 또 식용작물에서도 한 문제가 바로 기출되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문제 2번으로 들어갑니다. 문제 2번 보니까요, 다음 야생벼와 비교할 때 재배벼 특징 그럽니다. 재배벼 특징을 갖다가 설명한 거죠. 옳지, 거기에서 옳은 것은 찾아라 이 소리입니다. 옳은 것은 그럽니다.
그러면은 무엇하고 비교해서요? 야생묘와 비교하여 그랬죠. 비교하여 재배벽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거기에서 정답을 보니까 몇 번으로 만들어 놨느냐 이 소리입니다. 정답은요 2번으로 만들어 놨더라 이 소리입니다. 참조를 보니까는요 페이지 251쪽에 거기에도 보면은 재배와 야생묘의 특성 비교가 나오죠. 재배묘와 야생묘의 특성 비교라는 뭐가 있더라? 표로 되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표를 갖다가 잘 보시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거기에서 해설을 보면은 1번을 봐볼까요? 1번 보니까 탄립성이 크다 그럽니다. 이 소리는요 여러분들이 야생묘 같은 경우에는요 나달이 바로 이삭에서 잘 분리된다 그러면은 탄립성이 크다 강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재배변은요 수확할 때까지 안전하게 이삭에 달려 있어야 한다. 그래도 잘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탄립성이 뭐라고 나와야 한다고? 탄립성이 작다 또는 약하다 이렇게 나와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크다로 해갖고 틀려 있죠. 두 번째 그럽니다. 거기에서 보면 내비성이 강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야생묘 같은 경우는요 비료를 주지 않아도 그 자체적인 식물체가 다시 토양으로 환원됩니다. 그리고 그게 분해되어서 바로 자라서 수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재배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수확을 해버리면은요 우리가 목적하는 수확물 뭐만 수확을 해야 해? 벼알만 수확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칩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칩 같은 것도 다 수확물로 잡아버리더라 이들입니다. 부산물로. 그래도 다시 토양을 해 환원하는 율이 적더라. 그러므로 무엇을 할 때요? 바로 벼를 재배할 때 양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계속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료를 많이 주어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양분, 무기양분을 공급하고 유기양분을 공급해 줘야만이 수확을 할 수 있더라.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육종 목표에 맞는 내비성이 강해더라 이 소리입니다. 내비성 품종을 갖다가 뭐를 해줘야 한다고? 육성을 해줘야 하더라. 강하다. 그래도 이것이 옳게 됐죠. 세 번째 한번 보면은요. 암술머리는 그랬습니다. 암술머리는 야생종이 크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나 재배벽 개량변에는 암술머리가 작다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리고 네 번째 그럽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휴면성이 그랬습니다. 휴면성은 그랬습니다. 약해졌다, 없어졌다, 약하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야생변은요 불량 환경의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종족 보존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휴면성이 강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휴면하고 있다가 체적 환경 조건이 되면 다시 생육을 개시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나 재배변은요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용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다시 경지에 재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휴면성이 없거나 약해졌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재배약이나 식용작물에서 모두 다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고 듣기 잘 보라 그랬습니다.
재배약에서도 이미 재배 그럽니다. 야생식물에 비해서 재배 작물의 특징 비교해갖고 기출되었던 문제이지요. 잘 받으시고요. 문제 이제 거기에서 보면 3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을 보니까 벼 재배 시 백수연당 그랬습니다. 백수연당 그럽니다. 백수연당에서 보면은 나타나는 조건 그랬습니다. 아닌 것은 그랬더라 이 소리입니다. 백수연당이라는 것은요, 이삭이 그랬습니다. 하얗게 말라 버리는 현상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결실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이 소리입니다. 뜻은 이렇게 되는데 그 원인이 되는 것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아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정답은요, 거기 정답은 몇 번으로 해있냐? 2번으로 해놨네요. 벼 물바구미 가해가 나옵니다. 2번으로 정답을 해놓고요. 그러면은 페이지를 갖다가 보면은요, 300 그랬습니다. 22쪽 그럽니다. 323쪽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29쪽에 나와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첫 번째 이하명 나방 그럽니다. 특기 그랬습니다. 이하명 나방 제2화기 그럽니다. 이하명 나방은 우리나라에서 6월달하고 8월달 두 번 발생한다. 그래서 이하명 나방이라 그럽니다. 제1화기는 6월달이고 제2화기는 8월달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제2화기 8월달에 발생합니다. 피해를 갖다가 주면 그럽니다. 거기에서 이하명 나방이 8월달에 발생하여 즉 2화기 때 발생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줄기를 가해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무엇을 가해한다고? 줄기를 가해한다 이 소리입니다. 벼 줄기를 가해하면 그럽니다. 바로 이삭이 하얗게 마른 백수 현상을 유발시킨다 그랬습니다. 원인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그럽니다. 놔두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삭도열병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329쪽에 보면은 태풍이라는 것이 나오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것은 이하명이죠. 그러면은 3, 4번 했을 때 거기에도 태풍의 피해라고 나옵니다. 강한 바람은 그랬습니다. 수정방해가 일어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임실이 되지 않아서 하얀 그럽니다. 거기에서 수정이 되지 않더라 이 소리입니다. 또는 건조한 바람 그랬습니다. 건조한 바람 그랬을 때 바람 그랬을 때 우리가 일명 펜 높새바람이라 그러죠. 높새바람은요 우리가 태백산맥을 넘어오면서 상승기류에 의해서 비를 뿌리고 난 다음 태백산맥을 넘어서는요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뀐다. 그것도 어디에 해당한다? 풍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건조한 바람, 높새 바람도 백수현상을 일으킨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태풍에 의해서 그럽니다. 태풍 그럽니다. 태풍에 비해서 이상목 그랬습니다. 자꾸 그랬습니다. 꺾임이 반복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열상이 일어나겠죠. 그 열상이 일어난 연약한 곳에 도열병이 도열병이 만연하게 되니까 뭐가 일어난다? 백수연당이 일어나더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온 2번 그랬습니다. 2번에서는요, 물바구미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물바구미는요, 주로 저원성 해충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저원성 그럽니다. 그러므로 모짜리 그럽니다. 또는 본답 초기 그럽니다. 저원성 해충으로 뿌리를 가해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뿌리를 가해하면은요, 줄기가 그랬습니다. 줄기가 누렇게 말라 죽는다. 백수연당하고 관계가 없더라. 그래도 답은 그래도 벼물바구미 그럽니다. 그러면은 벼물바구미는요,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래해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외래해충 같은 경우에는요, 경남 하동 지방에 대발생이 되어서 그때 법적 방제령이 동원됐더라 이 소리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더 이상 번지지 못하더라고 차단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일제히 방제를 실시해서 법적 방제령이 동원됐던 것이 벼물바구미라고 이해하시고 계시라 그랬답니다. 그래도 답은 그랬답니다. 백수연당이 유발하는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랬을 때 벼물바구미가 되겠네요. 문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문제 4번을 보니까 이제 문제 4번입니다. 4번을 보면 연면시비에서 필요흡수 촉진 조건으로 옳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연면시비에서 필요 조건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조건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아라. 이미 몇 번 기출되었던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서는요, 주로 참조가 재배학 그럽니다. 통합 재배학 개론에 있는 페이지 그럽니다. 거기에서 재배학 개론에 있는 페이지 몇 페이지 그러면은 606쪽에 보면은요, 연면 12편입니다. 06 연면 12 그랬습니다. 여기 연면 12편에 2 그랬습니다. 연면 12 비료 그랬습니다. 흡수 그랬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랬습니다. 미치는 요인에가 답이 여기에 찾을 수 있도록 수록되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해설을 보면은요, 첫 번째 거기에서 나옵니다. 2부 그럽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첫 번째 2부 그랬습니다. 표면 그랬습니다. 보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그랬습니다. 이면이 세포 조직이
얇더라 이 소리입니다. 얇고 그랬습니다. 흡수가 빠름으로 그랬죠. 어디에다가요? 이부 이면에다가 살포를 했답니다. 살포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1번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1번 같은 경우에 뭐가 틀렸더라? 이면보다 표면이 틀렸더라 이 소리입니다. 표면보다 이면이 그랬습니다. 세포 조직이 얕고 흡수가 빠르므로 이면에다가 살포를 해야 한다 이렇게 고쳐져야겠지요. 그러면은 두 번째 거기 봐볼까요? 2번 그랬습니다. 이제 2번 보면은요, 비료의 그 pH 그랬습니다. pH는 그랬습니다. 약산성으로 나왔죠. 또는 미산성 그랬습니다. 일대 그랬죠. 흡수가 촉진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빠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2번은 맞았고요. 3번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농도 그럽니다. 피해 발생하지 않는 농도 내에서 그랬습니다. 저농도보다 그랬죠. 고농도가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빨라진다 그랬습니다. 높아 그랬습니다. 흡수가 빨라진다 이 소리가 나오죠. 그러면은요, 우리가 무엇하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연변 12시 그랬습니다. 12시 가장 큰 장애 요인 그랬죠. 이랬을 때는요, 고농도더라 이 소리입니다. 고농도 장애인데 그것하고 착각을 하지 말아라 이 소리입니다. 고농도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도가 높을수록 흡수가 빨라진다 이 소리입니다. 선생님 고농도 장애가 일어나는데요. 고농도가 가다 흡수가 빠르다 그래갖고 저는 헷갈려서 틀렸는데요. 틀릴 필요가 없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요소의 연면 시비 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적당한 농도는요 0.5% 이하입니다. 그게 없으면 1.0% 이하가 되겠죠.